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소장과 대장에서 일어나는 T세포의 항원 특이적인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내 T세포 반응은 최근 한 20년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온 연구 분야인데요. T세포의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 마이크로바이오타나 아니면 음식물에 대한 T세포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동정된 특이적인 항원으로서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SFB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스피시스와 같은 이러한 박테리아 혹은 프로캐리어트들이 동정이 되었고 이들이 TH1, 17, T랩과 같은 각각 특이적인 T세포 반응을, 표현력을 가진 T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물 항원이 T렉셀을 디퍼런시에이션 시켜가지고 오럴 토러런스를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대부분 연구들은 TCR 트랜지션 T셀을 만들거나 혹은 펩타이드 MHC 테트라머를 제작을 해가지고 T세포의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렇게 개개의 항원이 일으키는 T세포 반응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장과 대장에서 일어나는 T세포 반응이 음식물에 의해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체 T세포 반응의 크기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항원 특이적인 반응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T 이펙터 T셀의 반응의 크기를 측정한 논문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소속되어 있던 실험실에서 그 점 프리 마우스와 엔티젠 프리 마우스를 이용해서 대장과 소장에서 일어나는 T 이펙터 셀의 반응이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음식물 항원에 의해서 어느 만큼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점프리 마우스는 아시다시피 무균 생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물 항원에 대한 노출도 배제하기 위해서 무균쥐를 무항원 다이어트, 그러니까 엔티젠 프리 다이어트를 먹임을 통해서 T세포 반응의 크기를 측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펙터 T셀을 스플린, 그리고 콜로닉 라미나 프로프리아, 그냥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장, 스몰 인테스티널 라미나 프로프리아에서 T 이펙터 T셀의 반응을 측정을 하였을 때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콜론 같은 경우에서는 SPF에서 점프리로 갈 때 T 이펙터 셀 반응이 감소를 하고 반면에 소장 같은 경우에서는 SPF랑 점프리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점프리에서 엔티젠 프리로 갈 때 T 팩터 셀 반응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장에서는 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 그리고 소장에서는 다이엇에 대해서 주로 면역 반응이 T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항원 특이적인 TCR 특이적인 반응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포스닥을 가게 되면서 T세포 수용체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스닥을 했던 그룹에서는 티클리 베타라는 마우스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서 TCR 레파토어를 시퀀싱을 했는데요. 훨씬 더 그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TCR 베타 체인을 고정을 하게 되고 TCR 알파 전체를 분석을 함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우스에는 FOX3 GFP 리포터가 달려 있어서 T렉셀도 분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T렉셀과 T 이펙터 셀을 분리하게 된 다음에 이들의 레파토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우스를 그전의 사이언스 논문처럼 엔티젠 프리, 점 프리, 그리고 SPF 세 가지 조건에서 마우스를 사육해서 엔티젠
이 당시의 가설은 엔티젠 프리에서 발견되는 T셀 리셉터는 셀프 디펜던트, 엔티젠 프리랑 비교했을 때 전 프리에서만 특이적으로 인덕션 되는 T셀 리셉터는 다이어트 디펜던트, 그리고 엔티젠 프리랑 전 프리에서는 인덕션 되지 않는데 SPF 환경으로 갔을 때 증가하는 T셀 리셉터를 마이크로 디펜던트 TCR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만여 개의 T셀 리셉터를 이러한 조건으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 레파토 분석관의 분석상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이지 항원 특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셀프 디펜던트 T셀 리셉터, 다이어트 디펜던트 T셀 리셉터, 그리고 마이크로 디펜던트 T셀 리셉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T셀 리셉터를 세 분류로 나누게 되고 이 셀프끼리 다 합치고 다이어트끼리 다 합치고 그리고 마이크로끼리 다 합치게 된다면 소장과 대장에 있는 T 이펙터 셀 그리고 T렉 셀의 반응을 셀프 다이어 마이크로브로 합쳐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거시적, 미시적 접근법을 이해한다면 이 왼쪽의 방법은 거시적인 측면의 분석이 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이 각각의 T셀 리셉터를 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록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다이어트 TCR이라면 다이어트 TCR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건데 어떤 애들은 소장에 더 반응이 증가했고 어떤 애들은 콜론에서 대장에서 더 반응이 증가했고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전부 다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2만여 개의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어, T렉셀과 T팩터 셀, 그리고 소장과 이 대장이란 조직에서 이 T셀 리셉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처럼 당연히 엔티젠 프리에선 셀프가 먹겠죠. 예, T렉셀 레퍼토에서. 근데 전 프리로 가게 되면 당연히 다이엇과 마이크로브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기 때문에 프로포션 상으로는 셀프에 대한 반응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서는 T 팩터 셀의 반응을 NTM 프리, 전 프리, SPF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했던 점은요. 과거 논문에서는 소장에서는 다이어트 T렉셀 반응이 어, 주, 어, 점, 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다이엇에 대한 반응이 마이크롭이나 셀프에 대한 반응이 낮아요. 예, 소장 T렉에서도 그렇고 대장 T렉에서도 그렇고 그 두 번째 주목했던 점은 셀프랑 다이엇 이펙터 T셀 리셉터 반응은 전 프리에서는 존재를 하지만 SPF로 오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추가되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셀프랑 다이엇에 대한 T팩터 TCR 반응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이크로 디펜던트 TCR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이해는 없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TSF4의 그런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은 소장과 대장의 차이입니다. 많은 면역학자들이, T세포 생물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게 소장은 주된 역할이 음식물 영양소 섭취니까 음식물에 대한 T세포 반응은 소장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대장에서는 아마도 음식물보다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T세포 반응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과거에도 생각을 해왔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이 가설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T세포 레파토 수준에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분석을 해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거시적인 T세포 다이어 T셀 리셉터 반응을 분석을 했었을 때는 소장과 대장의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리프로듀스블하게 발견되는 T셀 리셉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T셀 리셉터를 합쳐서 봐도 그렇고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소장이나 대장이나 다이엇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 신기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 다 같이 다이아 TCR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어떤 다이아 TCR은 콜론에서 상당히 증가했고 어떤 다이아 TCR은 소장에서 상당히 증가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D1 TCR, D2 TCR을 픽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비교했을 때 T스테스트로 유의하게 차이는 없었지만 분명히 소장보다는 대장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D1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D2 TCR 같은 경우에는 T스테스트로 유의하게 콜론보다는 소장에서 아주 강하게 인덕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설들과 다르게 다이어티셀 리셉터 반응은 소장뿐만 아니라 대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처음에 다이어티시알 T셀 리셉터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했을 때 디펜던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에 의한 분류가 항원 특이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 점검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하이브리도마 에세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엠페 GFP 하이브리도마 셀라인을 사용해왔고 여기에 T셀 리셉터를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시키는 방법으로 각각 T셀 리셉터 하나하나를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덴드리틱 셀과 TCR 하이브리도마 셀란을 코컬처를 하면서 여기다가 엔티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이어 TCR의 반응을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다이어 컴포넌트는 회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각각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손쉽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봤었을 때 D1 TCR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노 스티뮬레이션 컨트롤에서는 시그널이 안 나는데 NCD 노몰초 다이엇 일반 사료를 주게 되면은 NCGFP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게 되고 어, 그 아미노 애시드 다이엇, 엔티젠 프리 다이엇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그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컴포넌트를 봤었을 때 윗, 뭐 이런 컴포넌트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글루텐, 콘, 몰라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밀이라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소이빈 밀에서 시그널이 나왔고 소이빈 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콩 단백질에서 반응하는지가 궁금해서 완전히 분리된 소이 단백질을 사용했을 때도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D1TCR은 소이 단백질 특이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콘이나 글루텐이나 몰라시스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물에 대한 크로스 레이티비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D2TC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옥수수에서 유래된 단백질의 반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인비트로 하이브리도마 셀라인에 의한 테스트고요. 그리고 인비보에서도 이 현상이 동일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T셀에다가 T셀 리셉터를 레트로바이럴 트랜덕션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셀을 인비트로 스티뮬레이션 하면서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되고 그 셀을 트랜덕션 확인한 다음에 셀트레이스 바이올렛 레이블 해서 인비보로 그러니까 T셀을 마우스에 트랜스퍼 했을 때 분열을 하는지 T렉으로 되는지 뭐 티슈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NCD 다이엇을 먹였을 때 D1 TCR은 분열도 잘 하게 되고 AD에 비해서 그리고 T렉으로도 디퍼런시에이션을 잘 하게 되고 D2 TCR도 마찬가지로 물론 반응이 D1보다는 약하긴 했지만 분명히 NCD에서 분열도 하고 T백셀로 디퍼런시에이션도 NCD 디펜던트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퀀싱상으로 여기 다이엇에 대한 D1, D2 TCR을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다른 어, 5개, 10개 이상의 다른 T셀 리셉터들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분류 방법들은 T셀 리셉터 캔디데이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각각
다른 T셀 리셉터들의 표현형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0x 싱글셀 RNA 시퀀싱을 또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소장에서 얻은 T렉과 T이펙터 셀을 10x 분석을 했고, 이들의 T셀 리셉터의 분포와 그리고 이들이 어, 어, 여러 가지 서브셋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를 동시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레귤레이터,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여러 가지 이펙터 몰레큘을 베이스로 해서 어, 어, UMAP 클러스터 중에서도 UMAP 클러스터를 Recently Activated Cell, Treg, TFH, TH1, 17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플랫에서는 제가 벌크 시퀀싱에서 발견된 T셀 리셉터들이 이 UMAP 클러스터에서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예, 셀프 디펜던트한 S1 그리고 콩에 대해서 반응했던 D1 T셀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Treg 클러스터에서만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SFB 특이적인 T셀 리셉터 중에서 아, M 아, M3 같은 경우에는 TF17에 주로 TF17으로 분화만 주로 일으키는 애고, M4 같은 경우에는 SFB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TH1과 17 고르게 발견된 T셀 리셉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SFB 클론 M3, M4의 차이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T셀 트랜스퍼 실험에서도 컨포메이션이 됐고요. 가운데가 인디비주얼 T셀 리셉터라면 오른쪽 플랫에서는 제가 발견한 T셀 리셉터를 전체를 이 10x 데이터에 매핑을 했을 때 셀프에 대한 것은 T렉에 주로 발견이 되고 마이크로브는 TH117,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랑 매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이애티셀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T렉 클러스터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T셀 리셉터들의 표현형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엔티젠 프리 다이엇이란 것이 과거에 음식물의 음식물 항원의 역할을 연구를 하거나 기초 연구에 쓰이거나 혹은 크론즈 디지즈 페이션트, 장내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이 엔티니 프리 다이어트,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많이 써왔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음식물 항원의 배제 효과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은 다른 2차적인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장내 미생물과 음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셀 리스트를 시퀀싱하는 이 SPF 마우스에다가 엔티젠 프리 아미노 애시드 다이엇을 먹인 다음에 T셀 리셉터 시퀀싱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접근법이 D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T셀 리셉터든 소장과 대장에 다 보면은 이 NCD를 먹였을 때 증가하는 T셀 리셉터가 있고 AAD를 먹였을 때 증가하는 T 이펙터 T셀 리셉터들이 있어요. 소장과 대장 동일하게. 이렇게 NCD에서 증가한 애들, AAD에서 증가하는 애들을 T셀 리셉터를 뽑아서 얘네들이 셀프 디펜던트인지 마이크로 디펜던트인지 다이어트 디펜던트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NCD 디펜던트 T셀 리셉터, 이 빨갛게 표현된 애들이 음식물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디펜던트 대부분 마이크로 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이엇 엔티젠에 의해서 인덕션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NCD를 먹느냐 AD를 먹느냐. 그래서 노멀 다이엇을 먹고 생겨나는 T 이펙터 반응은 아마도 음식물에 대한 반응보다는 음식물에 의해서 생겨나는 음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음식물이 박테리아, 세균 배양액이 되어가지고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는 미생물이 T세포에 의해서 인식이 된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가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식스네스 프로파일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 있는 루미널 컨텐츠로 식스네스 PCR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식스네스 장내 박테리아 컴포지션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패널에서는 유닉 프랙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것을 MNDS 플러스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 MMDS 플랫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폴마노바 테스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마우스가 NCD를 먹냐, AAD를 먹냐에 따라서 장내 박테리아의 조성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T셀 리셉터를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식스네스 ASV, 박테리아 스페시스를 NCD 디펜던트, AAD 디펜던트로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장이든 대장이든 이 루미네럴 컨텐츠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약 50% 정도는 음식물에 의존해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 텍사 레벨, 여러 가지 레벨에서 텍사 레벨, 패밀리 레벨에서 보거나 그리고 SFB는 한 가지 ASB인데, 워낙 소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어, 다이어 디펜던트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플라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SFB 그리고 패밀리 레벨 텍스화에서 이렇게 묶여지는 패밀리들이 다이어 디펜던트하게 상당히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내용들은 TCR과 그리고 식스네스 이것을 노멀 컨디션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장내 염증 상황에서 그래서 그 크론디 디지즈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엘레멘털 다이엇을 먹어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우스 레벨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DSS 안테알텐 모델을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덱스트란 소디움 설페이트를 먹이면서 안타알텐 리셉터 블로킹 안티바디를 인젝션을 해서 생겨나는 이 IBD 모델을 셋업을 하게 되었고, 이 DSS는 7일까지만 먹여요. 7일 이후에는 정상물로 바꿔주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이틀지 그리고 4일 뒤에 마우스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다이어 스위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DSS를 끊는 이 시점에 특정 그룹은 NCD에서 AD로 다이어 스위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몸무게 감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NCD를 먹인 경우에는 이 염증이 지속이 되어서 몸무게가 회복되는데 딜레이가 되는 반면에 AD로 다이어트를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몸무게가 금방 감소를 합니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설사와 같은 그런 표현량도 금방 돌아오고요. 4일 뒤에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할 때, T셀 반응, 사이토카인 반응도 측정을 하고, TCR 레파토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미생물, 그, 식스네스 프로파일ing도 하게 되어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염증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T셀 리셉터 시프트도 상당히 일어나고,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 조성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에서 어, 약간의 격가지지만 좀 흥미로운 사실을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상 상황에서는 이 Treg 셀과 T 팩터 셀의 T셀 리셉터가 아주 다릅니다. T렉에서 발견되는 T셀 리셉터는 T 팩터 레파토에서 발견이 안 되고요. T 팩터 레파토에서 발견되는 T셀 리셉터는 T렉에서 별로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T셀 리셉터의 오버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 방식 중 하나가 모리스타 혼이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모리스타 혼은 0에 가까우면은 잘 겹치지가 않고 1에 가까울수록 많이 겹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메오스타틱 컨디션 정상 상황에서는 T 팩터 레파토어랑 T렉이 잘 겹치지가 않는데
DSS 안티-IL-10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T렉셀과 T팩터 레퍼토어가 많이 겹치게 됩니다. DSS만 줘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이 염증 상황에서 T렉셀과 T팩터 셀이 겹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어, 외부 항원에 대해서 그 조절되지 않은 T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오버랩되는 T셀 리셉터를 봤더니 셀프보다는 마이크로 그리고 음식 다이엇에 대해서 일어나는 T셀 리셉터가 오버랩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T셀 리셉터가 바뀌고 그리고 TCR 오버랩 현상이 나타난다 염증 상황에서. 그런데 다이어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 오버랩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도 흥미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T셀 반응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역학자로서 기초 T세포 생물학자로서 이것이 T세포 반응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조절되는데 그리고 염증이 조절되는데 기초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T셀 리셉터와 그리고 그 장내 용생 세균, 장내 세균 간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T셀 레파토어 결과와 그리고 식스네스 결과를 한 테이블에 넣은 다음에 그것으로 피어슨 콜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어, 우리가 발견하는 T셀 리셉터랑 콜레이션하는 박테리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T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장내 미생물은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덴스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T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얼만큼 있는지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런 분석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T렉 레파토어, T이펙터 레파토어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에 식스세네스 데이터를 마우스 매치해서 테이블을 얻은 다음에 그것으로 콜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래서 콜레이션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데이터셋을 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J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 밸류가 0.8 이상 되는 애들을 콜레이션이 있다고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각각의 닷은 T셀 리셉터 혹은 박테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펄플로 나타난 것이 박테리아고요. 그리고 노란색이거나 파란색이 T셀 리셉터예요. 노란색은 장내 염증 상황에서만 인덕션 되는 T셀 리셉터, 그리고 파란색은 정상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마이크로 디펜던트 T셀 리셉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각 분석을 했고, 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이 나타나서 이 클러스터들을 각각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렉 클러스터, 그리고 T 이펙터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연결들, 커넥션들, ASF 커넥션도 있고 TCR 커넥션도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TCR ASB 커넥션이죠. 그래서 T셀 리셉터랑 콜레이션 된 ASB 박테리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R0부터 R9 그리고 E0부터 E15까지 나누게 되었고 이 각각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조성을 패밀리 레벨 텍사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 클러스터마다 T셀 리셉터랑 콜레이션, 상호작용, 네트워킹을 하는 박테리아 조성이 다르다. 각각 여러 네트워크, 클러스터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이것을 다 애그리게이션 해서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박테리아 중에서 40% 정도가 T셀 리셉터랑 네트워킹을 한다. 모든 박테리아가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산술적으로 정확히 얼마라고는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30% 정도가 T셀 리셉터랑 콜레이션 네트워킹 한다.
그래서 커넥티드, 넌 커넥티드를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티드 중에서도 Treg TCI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T 이펙터 TCI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 조성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박테리아 중에서 예, 이 TCI와 연결되어 있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웨일로스랑 콜레이션이고 염증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T셀 리셉터랑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웨일로스랑 콜레이션이 없다. 그리고 콜레이션이 돼 있는 박테리아 중에 라쿠노나 엘스 텍사에 속한 박테리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서무리해서 드리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했던 내용은 T셀 리셉터를 분류함을 통해 가지고 셀프 다이어 마이크로바이터 디펜던트 T셀 리셉터를 분류해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어,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이어티렉 TCR 리셉터는 생각보다 이 풀 자체가 작았고요. 그리고 T 이펙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마이크롭 디펜던트 T셀 반응, 마이크롭에 대해서 T셀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대부분 또 음식물에 의해서 의존해서 자라게 되는 이 마이크로 박테리아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물과 장내 미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이러한 내용들은 또 실험적인 방식으로 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있음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휴먼 다이어트 아티피셜한 다이엇이 아니라 휴먼과 상관이 있는 그런 다이엇의 역할을 연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는 또 덴드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DC1, DC2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엔티젠 프레젠팅 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DC의 서브타입 특이적으로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현재 후속 연구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부분인데 제가 과거에 낸 논문 중에 하나가 카티셀 이용해서 오토리액티브 T셀을 제거해서 오토이뮨 디지즈를 치료하는 모델을 발표한 바 있는데 네트워크 분석이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장내 염증 상황에서 T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오트 엔티젠 그리고 다이터리 엔티젠 펩타이드를 찾아서 이 오토 그 장내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모델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예, 이 논문은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 포스닥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고요. 현재는 아주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새로운 학생들과 연구원들과 함께 앞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